100제곱밀리미터 이 작은 공간 안에 아이폰을 움직이는 강력한 컴퓨터가 들어있죠. 6개의 CPU 코어와 4개의 GPU 코어, 각 프로세서를 위한 캐시 메모리와 뉴럴 엔진까지 2020년 우리는 저전력, 다기능을 구현하는 SoC 구조의 진수를 모바일 진영의 로직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 맛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애플의 A 시리즈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박한 평가를 받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 10년의 스마트폰 시장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이 그래프, 여기서 이 부분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은 이 회색 음영 지역에 속해 있죠. 폐쇄된 그들만의 운영체제 안에 갇힌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애플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 정말 틀리지 않은 것 같아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애플 A 시리즈의 점유율은 그리 대단치 않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1,500를 넘는 아이폰과 $85의 샤오미 미믹스 고가 똑같이 한 대로 카운트되는 점유율표를 보고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 3위권 기업이라 평가하는 오류를 모바일 AP 시장을 분석하면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애초에 초저가 시장에 집중해온 미디어텍은 말할 나위도 없고 1위 자리에 있는 퀄컴 역시 사실 그렇게 상황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2010년 중반의 모습이죠. 퀄컴의 칩 판매 대수는 증가하지만 평균 판매가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모습. 그동안 언론은 이 그래프의 상승하는 부분, 판매량에 대한 부분만을 보고 시장을 설명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이룩한 추가적인 성장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개화한 이 스마트폰이라는 고가의 IT 장비가 일반 매스 시장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평균 판매가에 엄청난 감소가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애플은 이 평균 판매가에 대한 포기 없이 지난 10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여전히 규모 면에서 애플이 대단히 돋보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거대한 계획이 오랜 시간을 두고 마침내 현실이 되는 과정. A 시리즈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보고 있으면 이 IT 시장의 역사에도 마치 미리 결정된 어떤 운명적인 전기가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애플은 주류의 로직 반도체 기업은 아니었지만 생산과 설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를 그들의 파트너로 삼고 로직 반도체 비전을 그려갔습니다.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갖춘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동시에 애플은 PASM이나 인트린시티와 같은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을 차례로 인수하며 조금씩 CPU 설계 역량을 늘려나갔는데 그리고 얼마 안가 오늘의 주인공인 애플의 A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진 아이폰 6에서부터 애플은 GPU 설계에도 조금씩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유는 같았죠. 애플이 원하는 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몇 년 뒤 아이폰 X과 아이폰 8이 나오던 시기 애플의 로직 반도체 히스토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AP가 등장하는데 바이오닉이란 이름이 붙은 첫 번째 AP, A11 바이오닉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애플은 모바일 AP의 핵심이 되는 CPU, GPU, NPU를 모두 독자 설계하는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시기쯤을 전후로 애플이 로직 반도체라는 방향성을 두고 전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하드웨어 설계 역량을 통해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는 킬링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더 완벽한 생태계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다음과 같죠. T칩은 이미지나 오디오 처리, 보안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로 iMac과 맥북 라인업에 추가되는 AP입니다. 모바일 AP의 핵심 기능들을 맥에도 담기 위해서는 별도의 칩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이폰과 패드에서 쓰던 터치 아이디가 맥에서도 지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애플의 생태계가 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지나기 위한 핵심을 바로 이 T칩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칩인데요. 이 H칩은 에어팟에 실장되어 오디오 업계 최고 수준의 무선 성능을 에어팟이 구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성 로직 반도체 기업들의 부품 조합으로는 에어팟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성능 수준. 애플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스스로 내재화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새로운 에어팟이 등장하고 비치의 라인업에도 애플의 DNA가 심어지는 과정 중에 더 멋진 제품들이 나올 거라 확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U칩인데요. 이 U칩은 애플 생태계 통합의 핵심을 쥐고 있는 로직 반도체입니다. 초광대역의 스펠링에서 따온 그 이름처럼 다른 무선 기술들이 사용하는 대역대를 피해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애플은 이 초광대역 기술을 통해 기기 간의 자유로운 파일 전송과 위치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이 U칩을 통해 구현되겠죠. 더 강력한 애플 생태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는 로직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13%라는 점유율 숫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애플의 로직 반도체 미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지난 10년간의 시간들 그리고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의 현 주소가 정리가 되시나요? 여기서 앞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동안 모바일 로직 반도체 진영이 넘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영역, 노트북, PC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발열과 성능 문제로 파워PC를 결국 인텔의 CPU로 바꿔야 했던 지난 시간에 아쉬웠던 선택을 마침내 되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A 시리즈 열람표에서 우리는 이 애플이 그리고 있는 로직 반도체의 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A12 칩 CPU의 B코어를 2배로 늘리고 GPU의 개수를 5개로 늘리면 아이패드에 사용된 A12XAP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라인업이 등장하죠. 사실 A12Z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GPU 코어를 활성화해 라인업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A12Z를 품고 등장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카니발라이징을 염려해 이 패드와 이 맥북 사이의 구분에 대해 고민하던 애플. 그러던 애플이 이 아이패드를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마침내 애플 진영의 상방통합이 시작되고 새로운 AP의 출현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매우 상징적이었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 짐작이 가시죠. 새로 등장할 맥용 애플 실리콘의 코어의 개수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폼팩터들과는 다르게 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충분한 수준의 설계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죠. 두 번째는 펜이 없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맥에는 외장 쿨러를 비롯한 훨씬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있다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만한 부분은 아이폰용 A14 칩과 관련해서 발열 문제로 클럭을 낮췄다는 소식인데 이 이야기는 애플이 발열로 고민 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맥북이나 아이맥을 염두에 두고 더 강력한 성능의 CPU를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새롭게 개발한 CPU를 펜리스 플랫폼인 아이폰이나 패드에 넣기 위해 클럭을 조정한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맥북과 아이맥에 들어갈 CPU는 클럭이 그것보다 높다는 것. 따라서 아이폰의 CPU와는 확실한 성능 차이가 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효율이 남았는데요. 어댑터를 통해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아이맥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고 맥북의 경우에도 100W시의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죠. 보통 전압이 11.36V이기 때문에 단위를 서로 맞추면 8800mAh로 거의 3배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AP를 설계하던 애플 실리콘 개발팀에게 고성능 설계를 제약하던 3가지 요소가 개방되면 어떤 성능 향상이 있을지 기대가 되죠.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역시 새로운 맥 생태계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화소의 라이브러리를 오가는 것도 매우 쾌적하고 편집과 특수효과 역시 기대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죠. 수많은 레이어들로 구성된 포토샵 이미지의 경우에도 애플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기존 인텔 기반의 맥에서는 CTO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사실 4K 편집이 쉽지 않은데 애플 실리콘 기반 맥에서 이 4K 영상에 필터를 거는 작업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애플 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시너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기술적인 이유는 멀티코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탈을 도입하고 애플용 소프트웨어들을 메탈 중심으로 최적화시켜간 지난날의 노력들이 역시 멀티코어를 중점에 두고 발전해 나갈 이 맥의 프로세서 도입 이후 만나 창출하게 될 시너지 때문인데 세계의 4K 영상의 플레이백이 매우 부드럽게 동작하는 모습 속에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에 대해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여기까지 살펴본 데모 영상들은 이미 전 세대의 AP인 A12Z로 구동한 영상이란 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AP는 그로부터 2세대가 지난 프로세서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A14 프로세서는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클럭을 다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A12에 비해 15%의 성능 향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맥에 들어갈 새로운 CPU 클럭은 클럭 다운이 해제된 상황에서 더 많은 코어를 갖고 등장하게 되겠죠. 로직 반도체의 수복전 2020년 마침내 애플에게는 너무도 역사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시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베일을 벗을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폰의 판매고는 계속해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는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해당 시장에 독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맥의 매출 역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플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평론가들이 애플을 두고 번번이 약점처럼 꺼내들던 폐쇄성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통합성이라는 애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승화되었죠. 그리고 이 생태계 통합의 핵심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져갈 매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맥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 신규 사용자의 진입,
그리고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앱 생태계의 통합이 가져올 부분인데요. 그동안 애플은 나눠져 있던 이 두 진영의 앱 생태계를 통합하는 준비를 해왔고, 개발자들 역시 이에 맞춰 해당 방향을 준비해왔죠. 그렇게 더 많은 매출이 애플의 앱 생태계 속에서 창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실들이 모여 결국은 애플의 서비스 분야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부분은 반도체 시장의 승자승 원칙이 이제 더 완벽히 애플에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파운드리 시장 질서에서 애플은 거대한 무게 추와도 같습니다. 동종의 칩을 가장 많이 주문할 수 있는 기업으로 A 시리즈의 경우 생산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죠. 따라서 파운드리 기업들은 애플의 수주를 따내게 되면 최신 공정의 수요를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재투자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 가장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가장 먼저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세 번째 이유는 로직 반도체 역량을 확보한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 이후 IT 시장의 다음 패러다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애플이 그대로 PC, 스마트폰, 패드,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하방으로는 IoT 기기들을 통해 확장하고 상방으로는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애플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분야이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애플은 분명한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개화했을 때 가장 제대로 된 솔루션을 들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플이죠. 후에 시장에 센서 기술을 비롯한 현재 애플이 내재하지 못한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들이 표준화되고 아웃소싱 가능한 기업이 등장하는 시점쯤 애플만의 자율주행 비즈니스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초창기에는 마치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가진 시스템이 자동차에 탑재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장이 폭발하게 되는 시점에 이 시스템은 많은 부분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해당 시점이 되었을 때 자율주행 솔루션의 핵심은 다시 UI나 사용자 경험, 주변 기기들과의 연동, 편의성의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처럼 말이죠. 다음 주 10일 오늘 이야기 나눈 애플의 로직 반도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베일을 벗겠는데 로직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애플이 또 하나의 로직 반도체의 유력 진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모바일, PC, 클라우드 전방위적으로 이 로직 반도체 시장은 완벽히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이쯤 돼서 드는 뭔가 아쉬운 감정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로직 반도체 영역에 유력 진영을 키워내야겠습니다. 현금 보유고가 충분한 특정 기업들의 경우 M&A를 통한 접근도 고려해 봐야겠죠. 조만간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